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돈 없는 인신공격 프레임 관련돼가지고 짚어야 될 요소가 좀 있죠. 주말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여러 해명 근거들을 결국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고자 결국 내놨는데, 이 가짜뉴스들이 참 민망한 수준입니다.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도 수준에 안 맞은 정도의 이 가짜뉴스들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가지고는 이게 뭐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는 이 가짜뉴스, 이게 급속도로 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퍼져나갔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노컷뉴스의 기사인데요. 소방 호들갑, 이재명 부인 호송한 대원들 추궁, 기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장시간 뭐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폭력을 가해서 아내가 다쳤다라는 이야기에 플러스가 되었던 것이, 당시 호송했던 소방대원들이 VIP 이송 보고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장시간의 조사와 질책을 받았고, 뭐 전직 도지사라서 예민해야 한다, 그러면서 병원 이송 시간만 빼고는 절대로 이거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어떤 함구령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뭐 기사로 보도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언가를 좀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 뭐 갑질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의혹으로 부풀려지기도 했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소방대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가 않았다라는 것에 있죠.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김문수에 이어가지고 내가 뭐 경기도지사 김문수인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통화. 그거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신분을 밝혀가지고 지위를 이용한 어떤 갑질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 물타기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건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내용과, 그리고 119 신고 당시의 녹취록, 거기에 구급차 외부 CCTV에 찍힌 영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건대 이 이재명 후보의 신분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또 굳이 자신이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 먼저 함께 보도록 하죠. 이런 수준의 가짜뉴스 소설들을 써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한 수준인데, 이런 거에 속는다라는 것도 민망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제 아내를 후송한 119 구급대원을 비난 질책하지 마십시오. 119가 도착할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보고 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겠지요. 구급대원 3인은 훌륭한 공직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지휘하던 경기도 공직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글을 올렸죠. 이재명 후보의 갑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소방서 자체적으로 뭐 VIP에 대한 이송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내부에서의 어떤 질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질책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VIP는 보고할 대상도 아니고 성실하게 또 이걸 또 잘 수행해준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자랑스럽지 않느냐, 질책이 아니라 격려를 좀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소방서 지휘부에 대한 자신의 뭐 의견을 좀 밝힌 것이죠. 지휘부가 질책을 했다라고 하니까. 갑질 루머에 대한 부분도 일축을 하고 119 신고 당시의 녹취록도 이재명 후보의 캠프 측에서 공개를 했죠. 관련 녹음 파일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양지 금호 인데요. 양지 금호. 동이요? 네네네.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몇 호신데요? 이거 내려갈 테니까요. 올라와 주시면 더 낫겠고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코로나 관련 기침, 가래, 고열 증세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회동 맞죠? 네네. 몇 번지예요? 아파트 이름이?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네네. 녹취 파일도 들어보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녹취록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뭐 갑질의 형태의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이 가짜뉴스의 메인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이재명 후보가 아내분을 때렸다라는 주장,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해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시 CCTV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죠. 관련된 내용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식 의원 이렇게 얘기를 올렸습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20분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이 후보와 함께 119 구급차에 탑승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장면. 구급차 외부 CCTV 영상을 캡처한 또 다른 사진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여사가 들것에 실린 채 차에 오르는 것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이재명 후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고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다가 실식까지 한 후 열상을 입어 부인을 119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사진을 이제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이제 들어가는 부인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모자 쓰고 있고 마스크도 쓰고 있고 손을 잡고 같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도 찍힌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정말 저질스러운 가짜 뉴스에 일일이 대응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한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말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이 선거 공작에 그대로 이 말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3일에 이재명 후보가 예비부부와 함께 명심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내와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고요. 관련된 영상을 또 함께 보는 것으로 해서 이 저질스러운 이 가짜뉴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사인데요. 이재명 아내 눈뜨자 남편 울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 이와 관련돼서 진중권 가식적인 느낌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사로 다룬 내용입니다. 김혜경 여사 이제 잠시 기절을 했다가 눈을 뜨니까 그 순간 남편이 이 사람아 하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이 안 가시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뭉클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인 거죠.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에서 이걸 언급하면서 심파 또 뭉클 울컥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후보 캠프의 문제는 모두 인위적으로 느껴진다.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맞춰서 억지스럽게 연출한다는 느낌이고 아내의 사고마저 자상한 남편 이미지를 홍보할 기회로 활용하려 하니 가식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홍보는 장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역효과만 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저질스러운 마타도어에 대해서 아내가 나서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는 상황에 대해 진중권은 이걸 이미지 세탁용이다. 홍보할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언론 보도, 국힘 등에서의 어떤 이 프레임으로 가정폭력범의 오명이 뒤집어 씌워지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아내는 해명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용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해명이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진중권이 지적한 해당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은 누가 봐도 애틋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이를 보고서 선거 홍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체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만 그렇게 비춰지는지는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가는 어쨌든 각자가 할 몫이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틋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고서요. 여러분들도 함께 또 판단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네.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 너무 소문이 이렇게 소문이 계속 이런 선거에서 돌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그거는 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한 거예요. 네, 딱 의도적인 몇 거지. 시간 만에 그게 전국 카톡망이 쫙 뿌려지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네. 아니, 이게 당신이 5번 만에 안 받으면 이게 망신이다. 그런데 당신이 2번 만에 딱 받아줘서 다행입니다. 걸렸습니까? 네. 2번 만에 받았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소리를 좀 한번 크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한준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와, 시청자 중에 한 네, 분이셨네요. 제가, 예. 5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한 분. 사모님 어떠세요? 지금 다치신 데는 좀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아, 제가 요번에 제가 좀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네.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갔는데 네. 갑자기 뭐 빈병소리 주탕이라더니 쾅 소리 나는 거예요. 봤더니 멍텅바닥 엎어져 있어서 정신을 잃고 있어. 그래서 근데 이 사람 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네. 넌 이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불쌍하고. 그날 이제 아이들도 다 안 들어오고. 나도 사실은 원래 여의도에서 왜냐면 늦게 끝나고 아침 그렇죠. 일찍 나와야 돼서 그렇죠. 이제 원래 여의도에 자려고 하다가 네. 일부러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만약 내가 없었으면 진짜 심각할 뻔했어.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거지. 편집된 내용만 컷 편집된 것만 살짝 보셨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또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그 성형외과 원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주혁 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실신해서 넘어지면서 이마나 눈썹 근처에 피부에 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부위들이 조금만 찢어지더라도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이 흘러내리는 피와 쓰러진 가족을 목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 상당한 어떤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쿵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이재명 후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내가 눈을 떠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울고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하면서 진중권 씨한테는 제가 좀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가 그렇게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가정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가정폭력범이고 가정에 뭐 불화가 있다라는 어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명을 했더니만 뭐 선거용 이미지 세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어땠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진중권의 주장은 이건 뭐 공감 능력도 없고 감정도 없고 정말 무서운 인간성을 가진 사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일베들의 무지성 논리와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자,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편 그 후보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의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는 거, 소설들을 쓰는 거, 이게 오히려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안을 트집 잡은 홍보 기회로 삼는 거죠. 진중권 본인이 지지하는 윤석열에 대한 홍보 기회로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실신한 것을 재료로 쓴 정말 파렴치한 짓 아닙니까? 자, 이러한 공감 제로, 감정 제로 논리는 이게 진중권뿐만이 아니라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기 때문에 아내가 다쳤더라도 공식 일정을 수행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것이 뭐 대선 후보가 짊어진 무게다. 이런 이야기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 가족이어도 과연 그런 판단이 섰을지. 그리고 아내가, 딸이, 아들이 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도 대선 후보라고 뭐 냉철하게, 냉혈하게 이를 완벽하게 감정적으로 통제하고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또 이거 가만뒀겠습니까? 저조차도 이 공식 일정을 냉혈하게 뭔가 이렇게 수행했다라고 하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아주 좋은 소재라고 또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했겠죠. 또 윤석열처럼 망언이 이어지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깔 게 없으니까 뭐 별의별 소설들을 열심히 이들은 써내려가고 있는 건데 대응조차 부끄러운 이런 이슈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본인들도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계 이슈만이 아니라요, 특히 연예계 이슈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잘 반응을 하죠. 도대체가 검증할 의지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만 꽂혀가지고 일단은 분노하고 보는 폭력적인 마녀사냥의 행태, 기자들이 팬촉을 통해서 아무런 인식도 없이 자신들이 살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극조차 없이 팬촉을 통해서 살인을 하듯이 키보드가 무슨 흉기가 되겠어 하면서 아무런 자각 없이 또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듯 흉포해진 키보드 워리어들,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들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시민 성숙도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구나 라는 정말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굳이 대응하기도 참 민망한 가짜뉴스지만요, 이에 속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